2월 25일 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이제 하이스쿨 코스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UT나 이런 자동 입학 제도가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6%에서 또 5%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죠.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GPA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5% 안에 들 수 있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획을 쌓아야 웨이드 GPA나 이런 거를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진짜 GPA 관리가 참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내신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건지 사실 한국에서는요, 요 정해주는 과목들이 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과목을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 또 웨이티드 GPA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과목별로 이제 더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나 IB 이런 거는 더 어려운, 그리고 이제 그건 스탠더라이즈가 돼서 모든 하이스쿨이 그걸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학교마다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AP, IB에 들지 않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너스라든지 어드밴스라든지 뭐 GT라든지 이런 게 붙어서 거기에 또 이제 점수를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난이도가 좀 더 어렵지만 대신 점수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인 거네요. 네. 요 대부분 하이스쿨에서 학기당 몇 코스 정도를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총? 보통 이제 한 학기 때 7개에서 8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아니면 4개 나눠서 세미스터별로 한다든지 이런 학교들도 있긴 하는데 보통 7, 8개의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AP나 어너스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좀 주요 과목뿐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core subject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영어라든지 social science, science 그리고 이제 수학 네. 이런 거가 위주가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다다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psychology라든지 뭐 environmental science, statistic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하이스쿨에서는 너무 또 요 AP 과목만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걸 좀 방지하려고 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 뒀다고요? 네, 그래서 디스트릭트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거를 하는 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너무 AP를 많이 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동양 아이들이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리밋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또 이제 레귤러 클래스나 이런 걸 듣는 학생들이 없으면은 또 그것마저도 이제 선생님 찾기나 이런 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계획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뭐 몇 학년 때 몇 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될 prerequisite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스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내 학생의 하이스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 프리스코 ISD 여기를 좀 예로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 프리스코 I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3tier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first tier은 이제 AP, IB 이런 코스들은 이제 6점 만점. 네. 이 되겠고요. 그리고 second tier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이 돼요. 그리고 이제 regular로 듣는다. third tier 같은 경우는 이제 4점 만점이 돼요. 그러니까 AP나 이런 first tier 클래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레귤러해서 쉽게 점수를 받는 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지만 도전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게 차이가 확연하게 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선수들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 점수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10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9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9점 프로그램을 아주 퍼펙트하게 해서도 9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점 프로그램을 도전했다가 2번 넘어졌는데도 9.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AP
AP나 이런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잘 쓰면은 이제 GPA를 훨씬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웨이티드 GPA가 좀 높은 내신 등수를 만드는데 필수라고요. 높은 점수가 아니라 등수. 네, 그러니까 이제 GPA를 통해서 이제 등수가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 클래스를 전부 다 해서 all A를 받더라도 AP하고 섞어서 하는 AB를 받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50명, 100명의 1등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나눠요. 이 학교에서 대학들의 내신 등수를 공개하는 경우가 좀 많은가요? 이제 보통 하이스쿨에서는 이제 탑 10%까지는 이제 그 등수를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등수를 보여주지 않는 제도가 많아요. 오.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들의 GPA나 에버리지를 봤을 때 학교 측에서 그거를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느 이제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 이제 세인트 스티븐스라고 이제 아스틴에 있는 한 프라이빗 스쿨이 있긴 한데, 네네. 예, 그 학교에서는 이제 점수가 완전 다 다른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익스플레네이션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래프나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이 어느 퍼센트 정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등수를 알려주진 않더라도 이 어떤 분포도나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대충 몇 등 정도, 어느 정도의 상위 몇 %에 포함된 학생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신 등수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좀 텍사스 자동 입학 제도에 들 수 있는 안전한 등수일까요? 근데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에 6%에서 5%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A&M, UT 달라스 이런 수준의 학교들은 탑 10%예요. 탑 10%에는 네. 들어야 네. 좀 자동 입학 제도에 들 수가 있다. 네. 이게 진짜 어렵네요. 네. 이제 경쟁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학교들도 어쩔 수 없이 UT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 전에만 해도 10%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더 파퓰러해지면서 음. 그걸 이제 낮출 수밖에 없죠. 6%였다 다시 또 5%로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돌아와서 미국 탑 대학 합격 비결 하이스쿨 코스 선택 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2월 25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미국 탑 대학 합격 비결 하이스쿨 코스 선택 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앞서 이제 웨이티드 GPA와 내신 등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좀 AP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듣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에 학생이 소화를 할 수 있을지 아닐지에 따라서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어느 때 해야 되는지 그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를 높이려면은 여러 가지 AP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 AP 과목 중에도 좀 더 어려운 게 있고 비교적 덜 어려운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콜 과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언스나 이제 소셜 사이언스, 특히 이제 뭐 US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쉬운 AP들이 있어요. 그럼 뭐 AP Environmental Science라든지 Psychology, Statistics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배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과목의 AP 과목들만 선택을 하면은 GPA가 엉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뭐를 하니까 나도 그냥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의 목표와 내 목표가 다른데 그쵸. 그 이력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나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안 하고 이제 더 내가 어려워하는 거를 많이 한다. 특히 뭐 foreign language라든지 어떤 학생들은 foreign language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학생들은 foreign language를 못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AP까지 끌고 나는 이제 뭐 스템 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친구 따라, 학생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친구 따라 나락 갈 수도 있어요. 친구가 따라 강남이 아니라 나락을 갈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전공과 연결되는 그런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AP나 IB 레벨의 수업을 많이 듣는 게 높은 GPA를 받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AP나 IB를 했을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그거를 대학교 수준의 과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개를 해갖고 크레딧을 다 받아놓는다고 하면은 원 세메스터 아니면 1년 정도의 대학 과정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조기 졸업도 가능하게 될 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학교 측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이런 배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인가를 AP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성실하고 학업적으로 진짜 관심이 있고 굉장히 도전적인 학생이다. 이런 좀 태도 같은 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니는 학교는 내가 사는 지역에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하이스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과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챌린지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AP나 IB를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한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냥 좀 점수 위주, 진짜 등수 위주, 뭐 상위 몇 %, 그냥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다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이 학생이 얼마나 이제 학업적으로 열정을 갖고 또 도전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는지 그런 태도를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성격이 대학교에 와서도 무난하게 졸업을 하고 또 나중에 사회에 갔을 때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데이터 그러니까 점수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인격이나 성격까지 다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AP 과목을 좀 많이 듣고 점수가 잘 나와야 숫자적으로 웨이티드 GPA가 좀 잘 나오긴 하겠지만 쉬운 과목 위주보다는 지망하는 전공에 관련된 그런 AP 위주로 코스를 선택해서 좀 높은 내신을 받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몇 개 정도가 사실 AP 과목을 좀 많이 들었다고 인정받고 대입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9학년 때는 뭐 2개에서 3개 들을 수가 있고요. 2개에서 그리고 3개. 10학년 때는 뭐 3개에서 4개, 그리고 11학년 때 뭐 7개까지 볼 수가 있고 뭐 12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P 총 과목이 40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졸업을 봤을 때 이제 한 학생들의 권장하는 AP 과목 수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예요. 15개에서 20개 정도 총 봤을 때, 요 하이스쿨 교과목 선택에서 하이스쿨에 좀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어떤 프리레퀴시 AP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AP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AP 바이오를 듣고 싶으면은 바이올로지를 했어야 되고 또 뭐 알지브라 2를 했어야 돼. 이렇게 돼야 이제 뭐 바이올로지 AP 바이오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전에 이런 과목들을 들었어야 내가 이 AP 과목도 들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레퀴스를 채우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숫자의 AP 과목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절차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한 언제쯤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찍이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오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의 미드스쿨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포런 랭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드스쿨 때부터 시작을 해요. 요런 거에 또 유독 취약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이나 그리고 잘하는 부분이나 그거를 미리미리 빨리 파악을 하시면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도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걸 하면은 망할 수가 있겠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또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선생님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좀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네, 선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모르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카운슬 분들은 이제 여러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 AP를 이때 하면 좋은데 그 선생님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이거를 하라든지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죠. 이게 진짜 사실 아이들 대학 입시가 이 정보력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나 혼자 그냥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받는 것에 한계가 아무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워낙 많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분포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다 받고 이렇게 이제 다음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또 이 하이스쿨 코스 선택을 혹시 학교에도 이제 카운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 있는 카운슬러 분들은 목적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한다 보면은 넌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냐? 그냥 이렇게 해서 졸업하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 높은 대학교나 이런 쪽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이스쿨 카운슬러 분이 하는 대로 하면은 무난하게 졸업은 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카운슬러 분들은 우선 이 학생이 하이스쿨을 그냥 잘 졸업하는 거, 네. 요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쉬운 거를 추천할 수가 있고. 네, 학생들 보면은 학교 카운슬러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그게 언제면 이제 자기 스케줄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필수로 해야 되는 코스들이 4개 있다. 그리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오케이. 체크하고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졸업할 수 있겠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목표가 더 높은 아이들은 그 선생님 말만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들마다 원하는 이제 또 전공이 다른데 그런 거랑 또 관련된 좀 수업들을 추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요. 이 버클리 아카데미 스텝스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요거를 하면 좀 이 하이스쿨 코스 선택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카운슬러 분이 이렇게 학생들마다 담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번씩 학생과 만나면서 뭐 코스 셀렉션에서부터 GPA 매니지먼트,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서머 플랜, 윈터 플랜, 언제 시험을 보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도움을 주세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특히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년에 할 과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할 그거를 이제 저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슬러 분들이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런 아퍼튜니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입시 원서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다 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경력이 있고 또 그 노하우가 있는 게 그런 데서도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운슬러 분들도 전부 다 이 절차를 다 해본 분들이기 이미 때문에 겪어보신 분들. 네, 선배들이고 또 이제 그러면 자기의 라이프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또 이제 카운슬러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게이트웨이,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매년마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어떤 트렌드가 있고 네가 목표로 하는 학교가 이런 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주시를 해야 돼. 아니면은 네가 목표로 하는 과목이 그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넌 할 수 있는 과목이야. 뭐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very specific하게 조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대학도 또 그때그때 이제 처음부터 늘 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트렌드가 바뀌니까. 네, 그럼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버클리 아카데미 스텝스 프로그램과 함께 준비를 좀 하면요. 전문적인 전략으로 최적의 코스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2025년 봄방학 특강 그리고 2025년 여름방학 특강 등록받고 있고요. 2025년 봄학기 세션 도 수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명문대 입시 전문 버클리 아카데미와 현명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버클리 아카데미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들은요. www.berkeley 숫자 2 academ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구글에 한글로 버클리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셔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9-562-3324, 469-562-3324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가 가능하니까요. 요 번호 잘 저장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원장님 오늘도 진짜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행복 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